청와대 오자회동을 신호탄으로 여권은 교과서 전국의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당청 수뇌부는 야당과의 대립각을 선명하게 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인데요.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연합 대표는 대국민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텃밭 대구에서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상했던 대로일까요? 황 의원님, 네. 어제 오자회동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상했던 대로죠. 사실 어제는 보면 당초 오자회동 자체를 갖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먼저 선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물론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무엇을 갖다 합의하거나 무엇을 갖다가 논의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서로 양측에서 입장을 갖다가 사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당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서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보면 오늘 아침에 쭉 조간들을 훑어보니까 이럴 거란 못하러 만났느냐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재인 대표 입장이나 또 보면은 문재인 대표나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보면 여당 수뇌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대통령이나 또 여당 지도부도 또 야당이 실제 어떤 생각과 어떤 노선으로서 어떻게 보면 향후 전국 운영을 갖다 함께 해나갈 것인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은 내년 4월 13일에 있는 20대 총선 때까지는 여야 서로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정당성,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 이 문제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상대로 강력한 여론전을 펴면서 각자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국민들 보기엔 답답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보면은 정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조금 보면은 또 그게 답답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 뭐 큰 기대를 안 했지만 또 만났다는 자체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답이 좀 나와주기를 바랬던 것도 사실인데 이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실망스럽죠. 사실은 뭐 혹시나 했죠. 혹시 해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어제 결과가 예상대로 좀 그렇게 나와서 오히려 거리를 더 멀게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지도자끼리 만나면 좀 뭔가 타협을 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리를 좀 좁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았는데 어제 문재인 대표 얘기했듯이 뭐 거대한 절벽과 마주한 느낌이다. 또 김무성 대표도 나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국민들의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 시점에서 이런 정쟁, 이념 전쟁 가지고 정쟁 가지고 서로 이렇게 참하게 부딪히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오자회동 결과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분명히 엇갈리는데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평가는 여당의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새누리당도 좀 떨어지고 다만 야당은 좀 올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뭐 당초 예상됐던 거예요. 당초 예상됐던 거고 조금 전에 이제 이장우 대변인 또 저 박수현 대변인 두 분 말씀드리면서 묘한 느낌이 드네요. 이장우 대변인 좀 일관되게 보면 우리는 민생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민생을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오로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또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말씀은 뭐냐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는 15분 동안 민생 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마침 어제 이종걸 원내 대표 브리핑한 내용 보니까 거의 반 이상이 보면 그야말로 시시콜콜이 아직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그 시시콜 현안까지 다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골치 아팠을 거예요. 보면 그거 다 일일이 하게 되면 그건 사실 원내 뭐랄까 간사들 간에 이야기될 내용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좀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목 잡기를 갖다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 뭘 느끼냐니까 보면 오늘 새정치 야당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서 우리는 민생에 몰두하겠다. 이게 뭐냐니까 교과서 늪으로 빠져들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는 심상정, 천정배 위원하고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당초 지난주 한국갤럽이 42대 42였습니다. 국정화 찬성 반대. 일주일 지나니까 지금 찬성은
확 줄어들고 한 6%포인트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반대는 5%포인트 늘어나서 11%포인트 차이가 생겨요. 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니까 내용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왜 보면 우리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게 뭐 이게 국정화, 비국정화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니까 현대사를 못난 역사로 가르쳤어야 되겠는가, 애들에게 패배주의를 심어줬어야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콘텐츠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앞서 우리 저 뉴스와이에 아까 보니까 교육부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정보 홍보 광고 나오던데 보니까 그것도 유관순, 왜 지금 보면 8개 교과서 중에 유관순 여사 열사 나오는 건 2권밖에 없더라. 근데 2014년 말에 그랬다가 이제 수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돼 있는데 예, 예. 그렇게 나가는 건데 콘텐츠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북한에 24,000개에 달하는 주체 뭐 사상탑이 있는 걸 왜 배워야 되느냐, 애들한테. 네. 이런 이야기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니 국정교과서 쓰는 나라가 저 미얀마, 북한 몇 군데 없다. 왜 그런 식으로 가지 하느냐. 즉 한쪽은 형식의 문제를 갖고 지금 싸우고 있고 네. 한쪽은 내용의 콘텐츠의 문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앞서 우리 저 앵커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내 27일 날 시정연설. 시정연설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할 겁니다. 거론해갖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뭐냐니까 물러설 수 없는, 즉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갈 것이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이 늪에 빠져들어서 콘텐츠 내용 갖고 이른바 막 다투기 시작하면 야당이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 일단 문재인 대표는 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빠지면서 민생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중 투 트랙으로 지금 보면은 네네. 보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그야말로 그렇다 그러면 예. 과연 여당이나 대통령, 청와대에 대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일주일이잖아요. 네네. 보세요. 이 전쟁이 앞으로 아마 4.13 총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의 문제를 갖고 드디어 여야가 다투기 시작하면요. 예. 이거는 다시 이건 다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게, 야당이 늘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떻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즉 보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갖고 그야말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과연 주체 사상을 가르쳐서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들어졌을 때는 결국 지금은 국정화 문제, 당장은 뭐냐니까 지금 역사학과 교수 한 2,000명들이 뭐 집회를 거부하고 이런 등등의 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보니까 애들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네. 촛불 집회하겠다. 애들도 데리고 나가겠다. 뭐 이래갖고 좀 사실 야당도 굉장히 뜨악하고 있거든요. 이 애들까지 끌고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것이 최소 한 주, 2주, 3주 가게 되면은 바뀔 단언컨대, 것이다. 흐름이 바뀐다. 정말 단언컨대 이건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 그 외교를 하셨고, 네. 최근에 이제 미국 방문해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외교 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역사 교과서의 국정 문제였고 많이 점수를 까먹은 것 같아요. 더구나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KF-X 소위 전투기 차세대 F-35에 전투기, 예. 차세대 전투기를 기술 이전 문제 가지고 사실 이미 거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뒤늦게 말이에요. 그걸 또 밝혀지고, 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그걸 알면서도 가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하면서 많이 점수를 잃었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 팽팽하던 여론이 이번 주에 이제 상당히 기울어졌어요. 상당히 차이가 났는데, 이걸 이 프레임을 말하자면 국정 교과서에 찬성하느냐, 검정 교과서에 찬성하느냐, 이 프레임으로 사실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OECD 이런데 이제 그 34개국에 이른바 유일하게 선진국가. 3개국만 네. 사실은 국정 교과서를 지금 채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의 흐름이나 대세로 보면 사실 검정 교과서가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황재순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컨텐츠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가 편성됐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다른 여론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단지 국정이냐 검정이냐 따지면 사실 검정으로 가는 것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요즘 분위기가 말이에요. 서명운동 하고 그러지만 지금 분위기가 많이 기울은 게 뭐냐면, 마치 국정을 찬성을 하면 수구 꼴통인 것처럼 보이고, 네. 아니면 검정을 이 얘기를 하면은 마치 뭔가 민주화 역사적 의식이 있고 예, 말이에요. 네. 깬 사람처럼 이런 네. 분위기가 많이 지금 갔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사실 여당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던 것은 여당이 만든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역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제3의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자.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했으면 이런 프레임이 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좌표장 교과서,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뭐 그 주체 사상을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야당에서 그래? 그러면 반대로 친일, 유신, 독재 미화하는 교과서 만들 거야?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또 국정이냐 네. 검정이냐로 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요. 결국 이 싸움에서 이제 이게 한동안은 야당으로 봐서는 이 분위기 예. 사실 끌어가고 싶겠죠. 대여 압박하고 또 이런 분위기를 계속 누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혹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걸 조심스럽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제 뭐 민생 문제는 투트랙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전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여당으로 봐서는 정부 여당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다시 본질적인 내용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교과서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가 시작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문제가 없는가 있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너무 졸속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시작해야지 된다. 문제가 풀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고자 하는 갈 수 있는 이유가 국민 여론의 지지가 좀 우리 편에 우세하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우선 당연하죠. 조심스럽게 이런 분위기를 끌어가고 싶어하는 거고 다만 정기국회가 이제 한 보름 정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기국회를 도외시하면 안 되거든요. 더구나 예산안 문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안 그 자동 부의제라고 그래서 예. 이제 만약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결산 이 문제를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11월 말에 자동적으로 보내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 야당이 우리 국회 정기국회 안 한다? 그러면 정기국회 내년 총선 앞두고 소위 지역구 예산이나 야당이 원하는 예산을 거기에 끼워 넣을 수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만일 정기국회 보이콧하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참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우선 뭐 각 상임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안 문제는 보이콧을 못한다. 그리고 어떤 실리적인 차원에서 봐서도 역시 야당으로 봐서는 이 민생 문제라는 것도 아까 이제 박수현 네. 대변인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리적으로 봐서도 전략적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봐서도 역시 정기국회는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지금 분석에 따르면 여당이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좀 들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절대로 단언컨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단언컨대. 네. 제가 단언컨대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 좋아하는 게 네. 문재인 대표도 그 말씀을 잘 쓰세요. 네. 단언컨대 우리 참여정부에서는 돈 받고 뭐 이런 거 네. 그때 했던 거 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야당에서 보면 참 민영화 잘 많이 반대하죠. 민영화하면 값이 오른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좀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거, 유럽 같은 경우는요 자유발행 교과서예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가 한 권에 $100입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국정으로 하게 되면 지금 1,900원인가 그럴 거예요. 1,900원인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갖고 저 교육부에서 내려갖고 5,90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에 하고 있어요. $6에. 그런데 갑자기 이걸 보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화냐 아니냐 그러는 순간 사람들은 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미루어짐 작건데 27일 날 박근혜 대통령 국정화 문제 국자도 꺼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정교과서라고 그러지 않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 단일 교과서, 통합교과서 하다 그것도 예. 아니다. 통합도 괜히 국정 느낌 주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8개 교과서가 있습니다만은 교학사 교과서는 아시죠? 우편향이 됐다. 그래갖고 그 당시 뭐 하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뭐 전교조라든가 시민사회단체 학교에서 그야말로 폭격을 가요. 거의 테러에 가까운 폭격을 가해갖고 결국 한 군데, 네. 한 군데만 좀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한 1,800학교가 채택한 게 7개 교과서인데 예를 들면 우리 윤석이 학생이 배우면 7권을 다 배웁니까? 다양한 교육이 얘기했는데 웃기는 이야기예요. 한 권을 배웁니다. 어느 7권 중 어느 한 권을 배우는데 이 한 권들이 이른바 수준 미달 거의 보면은 과거 어떻게 보면 석학들이 만들었던 그야말로 균형 잡히고 다양한 의견을 갖다 듬뿍 담았던 그런 교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한 학교, 한 학맥, 한 분파들이 갖다 주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떻게 그때에 비하면 네. 오히려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갖다 하나만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역사 교과서에 또 찬반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참 끝이 없습니다.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 하나하나 그야말로 아까 우리 이용호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랬어요. 그동안 보니까 왜 대통령이 보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새누리당 뒷받침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현역 의원인 황우여 부총리가 있는 교육부가 저렇게 뒷짐을 지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마 교육부도 11월 2일이 이제 고시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겁니다. 나서게 되면 하나하나 보면 그런 어떤 설득을 해나간다면 저는 지금 당장은 아까 우리 저 이용호 교수 말씀대로 국정 하면 뭐 국정 뭔가 뭐 네. 골통 아니야? 저 검정하면 뭐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허상이죠. 허상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네. 깨나가고 현실의 바탕에서 아이들의 교과서를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우리가 네. TV를 통해서 또 아니면 또 신문 지상을 통해서 해나간다면 저는 아마 정기국회가 끝나기 이전에 이 방향은 확실히 뒤바뀔 가능성이 것이다.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두 분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이 문제가 결국은 내년 4.13 총선까지는 어떤 형태로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안 봅니다. 안 간다. 우리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요. 또 이슈가 하나 생겼을 때 사실은 뭐 몇 달 가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 리스트 파문 그때도 뭐 많은 분들이 내년 총선까지 갈 거다라고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뭐 그 국자 특감으로 특감을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했죠. 특감하는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2달도 안 가고 사실상 사라졌거든요. 저는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길게는 안 간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 또 여야 간에 어떻게 합의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정말로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듣기 좋은 노래도 뭐 한두 번이지 수없이 새로운 이슈가 생기지 않는데 계속 끌어가기는 동력 자체가 없다. 어느 순간 뉴스에서 사라질 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남는 것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추진력 이런 건데요. 다만 지금 정부 여당이 얼마나 단일 대우를 가지고 정말로 어떤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돌파해 나갈 것이냐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오자 그런데 회동이 박 대통령이 여당 여권에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선두에 나서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슈가 된 어저께 사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이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 내가 이게 더구나 이제 여론이 국정하고 이제 뭐 검정하고 이제 했을 때 검정이 훨씬 높아진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박빙의 승부가 일어나는 어떤 지역 이 부분에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약간 동요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당이 하나로 단합돼야 되고. 근데 알다시피 지금 오늘 보니까 벌써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권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권력자 입맛대로 역사를 기술하는 거 옳지 않다. 이런 얘기. 뭐 지난번 정두원 의원이나 김성태 의원이나 심지어 뭐 정의화 국회의장도 말씀하셨던데 이런 여권 내부에 있던 균열이 생기면 이건 치고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프레임 자체를 검정이나 국정이냐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아까 근데 박수현 아까 새정치연합의 대변인은 아니 국정교과서에 아무런 문제가 역사교과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시점에 이걸 들고 나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이 사실은 야당의 인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지금 그 사이에 끼어서 지금 결국은 프레임이 압축된 상태에서 국정이냐 검정이냐로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 여당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 전략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내용이 결국은 오래 가기 전에 이 부분은 다 이슈에서 소멸이 될 것이다. 사라질지 내년 총선까지 뭐 국정교과서, 뭐 검정교과서 저는 그렇게 안 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 2005년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사학법 개정하려 했을 때 사학법에 대해서 그야말로 당시 박근혜 대표가 53일간을 밖에 나가서 장외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을 찾아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죠. 당시 한나라도 진짜 완벽한 압승을 거둡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적당히 거리 두면서 국정화라는 얘기하면서 친일의 부활, 독재의 미화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발목을 잡아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된다. 아니 일단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들인 거예요. 일단 끌어들여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도 않은 책 갖고 뭐 문재인 대표는 뭐 신통력이 있습니까? 지금 2017년 3월달에 나올 책을 갖다 보지도 않고 무슨 수를 알아요.
그런 식으로 네이밍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이기 때문에 끌고 들어가려 될 텐데 아까 이용호 교수 말씀대로 네. 지금 야당에서는 예전에 2005년 사학법 파동 때 같이 야당이 탁 들어오면은 여당으로 가서는 정말 감사하죠. 근데 야당이 지금 이른바 아웃복싱 하면서 안 들어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보면은 바람을 잡고 거기다 언제 한번 기회가 오냐 하니까 12월 한 중순쯤 되면 황우혁 부총리 그만두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 후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누구냐? 인사청문회가 이제 됩니다. 네. 자, 그때 야당이 가만 있어야 되나요? 야당이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야당은 바보 소리 됐습니다. 그때는 장관 후보자, 저 부총리 후보자를 놓고 한판을 벌이게 되면 새누리당으로 와서는 감사하죠. 감사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불을 지펴야 되거든요. 불을 지피는 가운데 왜냐니까 이건 조금 좀 그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어제 김무성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지금 33개월 그 당시 33개월 될 네네. 때까지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해달라는데 또 안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법안 저런 법안 대통령이 저 서비스산업 기본 발전 기본법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도 안 해주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은 책임은 물을 태세거든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입장, 정부 여당 입장에서 지금 노동개혁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번에 공무원법 연금 개정하는 것 같고도 그야말로 천지가 뒤집어질 정도로 좀 난리를 폈는데 여기 더 핫 이슈인 노동개혁 법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네. 조금 뭐랄까 관심을 조금 포인트를 갖다 뒤틀기 위해서라도 포인트 전장터를 갖다 역사 전장터로 야당으로 계속 이슈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끌어서 불을 지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용호 교수님은 그 생각과 좀 다르게 네. 이것이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 정부 여당의 힘인 바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것이냐. 근데 참고로 이재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건 변수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논외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이라는 게 늘 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뭐 생기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표는 저 국정교과서 이 논란 이걸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사실 비주류 요즘에 무슨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허약한 리더십이 굉장히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사실 덮여 있는 상태고. 네. 그러나 또 시간 가다 보면 뭐 신당이 어느 날 생겼다. 이러면 이거 저 역사 교과서 문제 싹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늘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뉴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서 플러스 알파가 생겨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네. 뉴스가 되는 것이지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 그 총선 때까지 앞으로 6개월이 남았는데 네. 계속 가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원론적으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정기국회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여야 간에 하여튼 첨예하게 한동안은 그 대결에서 갈 수밖에 없고 이 프레임 전쟁에서 여야가 어떻게 이걸 잘 구조 변환시켜서 가느냐는 문제 갖고 굉장히 골똘하게 전략을 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